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오늘이 저가전 종합이요. 네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사과, 배, 단감, 뜰분감에 대한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고사나무 피해 조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착과, 낙과, 고사나무 조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추가로 조사하는 분모, 특정유무 5종 한정일 때입니다. 육아 타박률 조사, 낙엽률 조사, 다음에 나무 피해 조사 배웠었어요. 그죠? 낙가 피해 조사입니다. 저가전 종합위험 낙가 피해 조사, 지금 앞에 우리가 이제 저가 종료 이전에 대해서 배웠다면 지금 피해는 저가 종료 이후의 피해입니다. 자, 대상재해는 낙가 피해는 우리가 낙가 피해 그 관련 재해 배웠고 차가 피해 관련 재해 배웠어요. 그죠? 낙가 피해 관련 재해로서는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우박, 일소가 있었어요. 그죠? 자, 우박, 일소 같은 경우는 착과 피해도 됐었어요. 그죠? 착과 피해 유발재해로 우박, 일소, 가을 동상해가 있었어요. 그죠? 그럼 우박, 일소 같은 경우는 낙과 피해도 조사를 하고 착과 피해도 조사를 한다는 거였죠. 하고 우박 같은 경우 특히나 낙과 피해 같은 경우는 사고 직후에 하지만 착과 피해 같은 경우는 수학기 직전에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착과 피해만 하는 그 대상재해는 가을 동상해가 있었습니다. 재해 종류를 잘 구분해가지고 어떤 피해 조사를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만 나중에 감소 과실수 산정하실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조사 대상은 저가 종류 이의 대상재해로 사고 접수가 된 가수원이네요. 그죠? 대상 재해가 있어가지고 대상 제외로 사고 접수가 된 가수원.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 바로 실시하고요. 저가전 종합위험의 낙가 피해는 기본은 전수조사가 원칙입니다. 전수조사가 원칙인데 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표본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저가전 종합위험을 배우고 나중에 또 종합가수를 배우게 되는데요. 저가전 종합위험은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이잖아요. 종합가수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도, 복숭아, 자두, 뭐 참다래, 매실, 뭐 쭉쭉쭉 있죠. 어미자 등등 그런 종합 과실들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낙과 피해를 조사를 할 때 표본 조사가 원칙입니다. 저가전하고 차별되는 부분이에요. 차이점입니다. 자, 낙과 피해 조사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배가수원이고요. 사과 가수원입니다. 엄청 많이 떨어졌네요. 태풍이 온 뒤 이런 경우 많이 떨어질 것 같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 사과나 그 배 낙과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 낙과라고 해서 100% 전부 다 피해를 입은 건 아니잖아요. 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피해 구성 비율을 나눕니다. 100% 피해 다 입은 거, 80% 피해 입은 거, 50% 피해 입은 거, 정상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그것을 피해 구성 비율을 산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구분해요. 실제 현장 가셔가지고 조사하시더라도 이렇게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가시면 좋겠네요. 그죠? 가서 100%, 80, 50 정상. 어차피 현지 조사서 우리 쓰고 사진 제출할 때 이 사진도 제출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전수조사 가수원은 이렇게 가수가 낙과가 된 것들을 죽기가 쉬운 경우 있겠네요. 표본조사 가수 같은 경우 이렇게 밑에 풀 같은 거 많이 키워가지고 일일이 다 찾기가 힘들 때 표본조사, 표본으로 나무를 어선 선정하고 표본조사 요 수관 내에 있는 과실을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다시 이제 조사 대상 주수만큼 곱해가지고 그 가수원의 낙가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은 전수조사가 원칙이고요. 전수조사가 안 될 때 표본조사를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낙과 피해 조사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선은 항상 낙과 피해든 착과 피해든 고사나무 그 조사든 항상 가서 이게 보상하는 재해에 의한 피해인지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인한 피해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하고요. 그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느냐. 보상하는 재해부는 과수원이나 작물 상태들을 감안해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과수원 또는 작물 상태에 가로넣기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조사 필요 항목 결정이 있네요. 자, 낙가수 조사는 제가 전수조사가 원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종합가수는 표본이 원칙이라고 했죠. 저가전 종합위험도 전수조사가 원칙이지만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
표본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순서가 우리가 저가하고 차가수 조사했던 순서 아시면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그 저가하고 차가수 조사할 때 먼저 뭐 실제 결과 주수 파악하고 미보상 주수, 수학 불능 주수, 기수학 주수 이런 거 파악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했죠. 그 과정은 같습니다. 저가전 종합 위험이기 때문에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구분하더라.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고사, 수학 불능 주수를 파악합니다. 그것은 왜 파악하냐면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하는 방법 까먹지 않으셨죠?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마이너스 미보상, 마이너스 고사, 마이너스 수학 불능 주수, 기수학이 있다 마이너스 기수학 지수까지 뺀 게 조사 대상 주수고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주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를 이제 선정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전수조사기 때문에 그 조사 대상 주수에 해당되는 전체 그 낙가수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전체 낙가수 조사하는데 개수는 전체 낙가수를 조사하는데요. 우리가 피해 구성 그거 조사한다고 했죠. 피해 그 인정 개수에 따라서 피해 구성률 조사를 하는데요. 그 피해 구성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80%, 50% 이렇게 해서 피해 구성률을 조사합니다. 자, 낙과 중에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피해 구성률을 산정하더라. 근데 만일에 전체 낙과가 100개가 안 된다고 하면 전체가 100개가 넘을 때는 그 중에 100개를 추려가지고 낙과 피해 구성률을 조사하는데 전체가 100개가 안 된다고 하면 그 개수만큼 가지고 조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감수 가실수 산정은 내가 조사한 그 낙과 가실수, 총 낙과 가실수에 요 피해 구성률을 곱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피해 구성률만 곱해 주는 것은 실은 아니고요. 혹시 이제 이게 첫 피해라면 상관없지만 앞에 낙과 착가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 그러면 기착가 피해 맥스 A를 빼주는 게 있습니다. 공식에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해도 낙과 감수 가시수를 할 때는 총 전체 낙과수의 낙과 피해 구성률을 곱해줘서 산정하더라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본 조사일 때는 달라게 치겠죠.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 주수만 파악하고 낙가수 전체를 개수를 조사했지만 표본 조사일 경우는 우리 착가수 조사 기억해 보세요.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그다음에 품수 재배 방식별로 해가지고 표본 주수표에 따라서 표본 주수 산정했죠. 산정하고 나면 다시 표본주를 선정했어요. 그죠? 그것도 품수 재배 방식별로 선정했습니다. 선정하고 나면 그 표본주에다 리본을 부착했잖아요. 부착하고 그때 착가수 했죠. 그것처럼 똑같이 낙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본주 산정하는 것까지 같아요. 리본 부착도 같겠죠. 그러고 나면 표본주의 수관 내 낙가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관 내 낙가수 조사라고 하는 거는 뭐 나무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우선 가정을 해봅시다. 예, 가지를 이렇게 막 뻗어갖고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하면 수관내는 요 전체 여기에 떨어진 낙과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낙과수 조사가 이제 꼭 저가전 종합 위험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나중에 종합가수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관 내 낙가수 조사가 가장 예를 들어서 이제 품종이 다르다고 했을 때 우리 가수원이 이렇게 좀 비스듬한 곳에 있는 가수원이라고 했다면 이제 이건 재밌는 가정이에요. 자, 여기도 이렇게 나무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스듬한 데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게 또르르르 굴러와서 여기 밑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위에 있는 게 또 밑으로 굴러서 요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 수관내 간접 면적이라 했는데 요 수관내 면적 안에 낙가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실은 요 위에 거잖아요. 그럼 이걸 빼고 계산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수관내에 있는 낙가수를 다 조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도 밑에 내려가서 또 같이 이렇게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품종하고 상관없이 요 수관 내에 요는 거를 요 품종의 낙가수라고 산정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수관 면적 내 낙가수 조사입니다.
그러면 그 낙가수 조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표본주니까 표본조사니까 표본주를 산정하고 표본주 선정해가지고 그 아래 수감 면적 내에 있는 낙가수를 조사하더라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만일에 재해가 그대재예요. 그대재일 경우에는 전체를 다 조사하실 필요는 없고 표본 주수가 만일에 뭐 9주였다고 하면 5주, 8주였다 하면 4주 이런 식으로 2분의 1만 정해가지고 조사 가능하더라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낙가 피해 조사는 앞에도 언급했었지만 100개 이상 무작위 추출입니다. 추출해가지고 피해 인증 개수에 따라서 나누는데 그 피해 인증 개수는 정상과 50%, 80%, 100%로 나눠지더라. 단 우리 저가전 종합위에서는 병충해를 보상하는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병충해는 정상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피해를 입었지만 정상과로 분류된다는 거 이거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의사항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사과, 배 같은 경우는 낙가만 조사를 하면 돼요. 맞죠? 근데 우리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에는 낙과도 있지만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낙엽률 조사했던 거 기억나시죠? 잎이 떨어져도 피해를 인정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낙엽률 조사도 합니다. 자, 유의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낙가수에 낙가 피해 구속률을 곱해서 감수 과실수를 산정하더라. 물론 뒤에 가면 피해 구속률 마이너스 맥스 A라는 게 있지만 우선 이제 이해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피해 감수 과실수는 낙가 피해 구속률을 곱하더라. 기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맥스 A 낙가 피해 구속률 마이너스 맥스 A를 해주거든요. 근데 사과, 배 품목 같은 경우 특히 태풍, 강풍, 낙과 피해입니다.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낙과 피해는 일소 우박도 있었죠. 있었지만 일소 우박 같은 경우는 착가 피해도 있었단 말이에요. 착가 피해도 있기 때문에 일소 우박은 지금 뺍니다. 빼고 대상재해가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으로 인한 착가 피해일 경우에 낙가 조사할 때입니다. 그 착과 과실의 피해는 낙가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그 산정된 감수 과실수에 7%를 더해줍니다. 7%를 더해주는데요. 그것은 이제 곱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감수된 그 과실수 곱하기 마지막에 물론 피해 구성률 곱해주겠죠. 곱해주고 맥스 A 해줍니다. 마이너스 마지막에 7%이기 때문에 가산이기 때문에 1.07을 곱해줍니다. 원래 100%인데 거기에 7%더 곱해준다 이 말이에요. 추가로 인정을 해주더라. 자, 태풍, 강풍, 착가 피해를 인정을 해주는데 곱하기 마지막에 1.07 해준다는 거. 자, 단감, 뜰분감 품목 같은 경우에는 대신 요 7%를 가산해주지 않습니다. 사과, 배만 7% 가산해서 1.07 곱해줍니다. 왜냐하면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낙엽 피해 조사해가지고 낙엽률 조사를 따로 하게 해서 낙엽 피해 부분을 추가로 이제 넣어주기 때문에 사과, 배만 1.07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낙엽률 조사입니다.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낙엽률 조사한다고 했고요. 우박, 일소 피해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 이유 아시겠죠? 우박, 일소 피해는 착가 피해 조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 낙엽률 조사는 하지 않고 요 대상재해는 똑같습니다. 여기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일 경우에 낙엽률 조사를 하게 되고요. 자, 산정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산정하고 그 표본주에 품수 재배 방식별로 표본주를 선정하고 리본을 부착하고 낙엽률 산정하고 이거는 저가 착가수 조사나 우리 낙가 피해 조사나 착가 피해 조사나 표본주로 해서 조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과정은 모두가 같습니다. 리본 부착하는 것까지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가 착가수 조사라고 하면 착가수 조사 개수를 세는 거고, 그죠? 착가 피해면 착가 피해에 대한 개수고. 낙가면 낙가수에 대한 개수가 들어가는 거지. 여기까지는 같아요. 낙엽률을 산정하는데 이 낙엽률 산정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그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배울 때 낙엽률
그 조사 배웠죠. 낙엽률 조사. 그거하고 같습니다. 동서남북 4곳 결과지, 즉 신초 1년생 가지를 해 무작위로 정해서 그 결과지에 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차겹수, 이렇게 떨어진 자리가 표시되면 요게 낙엽수, 이렇게 해서 낙엽수와 차겹수를 구분했어요. 그죠? 그래서 낙엽률은 전체 낙엽수 분의 피의 낙엽수, 그죠? 전체 낙엽수가 아니죠. 전체 이제 그 낙엽수하고 차겹수, 그러니까 전체 낙엽수가 맞긴 맞네요. 그죠? 낙엽수, 차겹수 플러스 분의 낙엽수, 이렇게 해서 낙엽률을 구했어요. 그죠? 실은 낙엽률을 구하는 것은 낙엽률만 가지고는 하나도 뭐 쓸데가 없다고 했어요. 낙엽률을 구하는 방법은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하기 위해서 낙엽률을 구했다고 했고요. 혹시 낙엽 인정 피해율 기억나시나요? 1.0125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 일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혹시나 낙엽률 조사를 할때 사고 당시 착가수에 그걸 곱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고 당시 착가수 구하는 방법은 또 뒤로 가면 따로 나올 거거든요. 사고 당시 착가수는 항상 제일 기준이 되는 것은 저가와 착가수 조사입니다. 저가와 착가수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뒷부분 저가 종료 이후의 감소 과실수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고 당시 착가수는 항상 저가와 착가수에서 빼나가는 겁니다. 저가와 착가수에서, 그죠? 혹시나 총 낙과 과실수가 있으면 총 낙과 과실수를 빼고요. 자, 혹시 기수학한 가실수가 있으면 기수학한 가실수도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사고 부분에 이제 그 사고가 나서 줄어든 이제 그 과실수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혹시 나무 피해 그 과실수가 있다면 나무 피해가 총 나무 피해 과실수도 빼고, 단 요 뒤에 사고는 전부 저가 종료 이후에 사고여야 된다는 거, 그 뒷부분에 한번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곱하고 해당 감수 과실수로 산정하더라. 실은 요거 역시도 아까처럼 앞에 아파 기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맥스 A를 빼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다른 데서는 조사하지 않는 낙엽률 조사에만 하는 보상하는 이해의 원유로 감소한 과실 비율을 조사한다.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이란 게 미보상이잖아요. 그래서 낙엽률만 유일하게 나중에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이렇게 다시 곱해주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 역시도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낙가피해 감수 과실수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말로 하는 것보다는 문제로 푸는 게 조금 더 쉽게 다가오거든요. 자,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 낙가피해 감수 과실수는 총 낙가수 곱하기 낙가피해 구성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혹시나 앞에 기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맥스 A, 기사고의 착가 피해 구성률을 빼줍니다. 근데 이 맥스 A라는 개념은 기사고의 앞에 만일에 그냥 착가 피해만 있었다고 하면 착가 피해 구성률을 빼주지만, 실은 그 앞에 다른 가을 동생애가 있었다든지 이래가지고 낙엽 인증 피해율이 있었다고 하면 이 맥스 A 값은 착가 피해율과 낙엽 인증 피해율 중에 큰 값을 빼줍니다. 그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사과 배 같은 경우 낙가 피해 감수 과실수는 총 낙가수의 낙가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에다가 제가 7%도 가산해 준다고 했죠. 왜냐하면 낙가 피해 감수 과실수인데 착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큼 더 낙가 피해로 해서 추가로 더 봐줄게, 이런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7%를 가산해 주기 때문에 곱하기 1.07을 해주더라. 그 대상 재해로는 태풍, 강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가 되겠고요. 우박 일소는 아니었어요. 태풍, 강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일 때만 총 낙가수의 낙가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곱하기 1.07. 우리가 땡칠이 곱해준다, 땡칠이 곱해준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었죠. 우박 일소 피해 같은 경우는 땡칠이 없습니다. 총 낙가수의 낙가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값을 빼주더라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래 요 이제 조사한 조건을 보고 낙가 피해 구성률도 구하고 낙가 피해 감수 과실수도 산정하라고 했어요. 낙가 피해 구성률은 %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자, 감수 과실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했네요. 자, 품목은 사과고요. 대상재해가 집중호우입니다. 그럼 이제 먼저 이때 뭘 체크해야 되냐면 사과
대상 집중호흡 낙가할 때는 항상 곱하기 1.07 해주더라 이라고 옆에 딱 표시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체크해서 먼저 내가 낙가수 조사를 전수조사했다. 그럼 전수조사했으면 무작위로 100개 뽑아가지고 피해 인정 구성률을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피해 인정 구성률 조사한 게 요 아래 표가 되는 거고요. 총 낙가수는 4,000개인데 앞에 기사고가 없었어. 그래서 맥스 A 값이 0%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해 과실 구성률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낙가 피해 구성률은 100%인데 100%가 몇 개야? 그러니까 100% 지수로 나누면 1이죠. 1 곱하기 60. 80%가 10개야. 0.8 곱하기 10. 50%가 10개야. 0.5 곱하기 10인데 이거를 구성률이기 때문에 전체 과실수로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가 총 낙가 과실수 100개 무작위 추출이기 때문에 이거 다 더하면 100개겠죠. 그래서 나누기 100을 해줍니다. 그러면 0.73에서 73%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감수 과실수에다가 이 73%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낙가 피해 감수 과실수가 나오는데요. 맥스의 값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총 낙가수 4,000개가 왔고요. 낙가 피해 구성률 73% 0.73이었고 맥스 A 값이 0 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 땡칠에 딱 표시해두라고 했죠. 예, 그래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땡칠이 표시하면 1.07을 곱해줍니다. 왜? 사가 배의 품목이면서 집중호우, 태풍, 강풍, 지진, 화재일 때는 땡칠이 곱해주더라. 그죠? 그래서 4,000 곱하기 피해 구성률 곱해주고 1.07을 곱해주니까 3124.4 해서 반올림 해도 안 되죠. 그래서 3124개 이런 식으로 구한 거. 이건 전수조사예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낙가수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도 있었고 표본조사도 있었어요. 그죠? 그럼 표본조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조사는 표본조사 해가지고 그 안에 그 조사 대상 주수만큼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가 착가수 조사 때 표본 조사해서 그 저가 착가수 조사하는 거 계산할 수 있었다면 낙가 피해나 착가 피해나 모두 같습니다. 별도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낙가 피해 감수가 실시시 문제 중에 표본 조사를 가지고 조사했어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가 또 집중호우네요. 그러면 여기 집중호우니까 그죠? 한번 볼게요. 한번 볼게요. 단감이네요. 사과, 배 같은 경우는 땡칠을 곱해주는데 품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단감이에요. 단감 집중호우라고 해서 땡칠을 곱해줍니까? 1.07 땡칠이는 안 곱해주더라 라고 먼저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해두고 자 여기는 맥스 A 값 기사고가 있었네요. 기사고가 있어갖고 이 맥스 A 값이 20%가 있습니다. 왜 이걸 왜 빼주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앞에 어떤 이 사고 있기 전에 어떤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 착각 피해가 요 위에 이제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착각 피해가 20%를 입었어요. 입었는데 또 뒤에 지금 이제 우리가 집중호우가 하고 여기에 낙가수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낙가수 조사를 했는데 요 착각 피해 입은 게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맥스 A 20%를 빼주지 않으면 요 뒤에 떨어진 값이 요 값도 우리 그 산출이 되고 뒤에 이제 있는 것도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금 피해율이 계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고가 있어서 갖고 착각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 지금 현재 피해 구성률에서 앞에 착각 피해율이 있었던 것만큼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피해율이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기사고율은 착각 피해율하고 낙엽 인정 피해율만 해당되고 둘 중에 큰 값이 맥스 A가 되더라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저가 착각 조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표본조 구하는 거는 그죠? 먼저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해야 돼요. 맞죠? 몇인가요? 260 몇 개인가요? 제가 계산 해볼게요. 260 더하기 120 더하기 160 하니까 540이 나오네요. 자, 540이 나오는데 그럼 540이 나오면 우리가 지금 5 앞머리 숫자 플러스 7이기 때문에 5 플러스 7 하면 몇인가요? 12죠. 12 해가지고 지금 요 표본 주수를 지금 다 구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더 어렵게 한다면 표본 주수 우리 보고 구해라고 하겠죠. 구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뭐 12개 중에 540개가 있는데 그 중에 260개 A값은 하니까 표본 주수 나오더라. 이렇게 구했죠. 그죠?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구한 게
표본주수 6주에 표본주 수간 내 납가수 합계가 36개더라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3주에 30개더라. 4주에 28개더라. 나왔어요. 미리 자기들이 다 알려줬어요. 구해가지고. 그러면 자 먼저 납과 피해 구성률부터 구해볼게요. 왜냐하면 감수 과실수에 따른 납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값 해야 되니까 그죠? 자 100%가 80개 1 곱하기 80 80%가 10개 또 50%가 10개 했더니 자 이걸 전체 100으로 나눕니다. 그죠? 했더니 0.93에서 93%가 나왔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감수 과실수에다가 93% 마이너스 뭐? 맥스 A 20%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먼저 납가수 구해봅니다. 표본주 6개에 몇 개가 있었어? 36개가 있었어. 근데 내 조사 대상 주수가 몇 개야? 이거는 한 주당 납가수를 구한 거잖아요. 평균. 근데 내 조사 대상 주수는 몇 개? 260개야. 좀 더 이어갑니다. 자, 표본주 3주에 30개가 있었어. 납가수. 근데 곱하기 120개 조사 대상 주수가 있어요. 밑에도 똑같겠죠. 4주에 28개가 있는데 내 조사 대상 주수는 160개야. 요렇게 총 다음에 요게 총 납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을 구해서 납가수를 더했더니 3,880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총 납가수의 피해 구성률을 곱해주면 돼요. 자, 총 납가수의 피해 구성률이 아까 나왔죠. 93% 0.93인데 맥스 A 앞에 기 사고에 착가 피해나 낙엽 인증 피해 둘 중에 하나 이게 값이 20%더라 라는 거죠. 이게 뭐 어떤 피해인지는 몰라요. 값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 대입했더니 2,832.4가 돼서 반올림 안 되잖아요. 2,832개가 되더라. 화면 캡처해가지고 한 번 더 꼭 혼자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납과 감수 과실수를 구할 때는 사고 당시 착가수를 구해서 전체 납가수를 구해서 그 납가수에다가 피해 구성률을 바로 곱하기 전수조사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표본조사로 계산하게끔 이렇게 표본주 조건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조건 다 푸는 방법, 계산 방법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납가 피해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착가도 똑같습니다. 착가도 전수조사일 경우에는 사고 당시 착가수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 표본일 때는 표본주 구해가지고 그 표본주의 전체 착각 얼마 열렸는지 그리고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해서 똑같이 납가 피해 구하는 것처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착가 피해네요. 납가 피해를 잘 이해하셨다면 착가 피해 어렵지 않습니다. 착가 피해 대상 제만 알면 되겠죠. 우박, 일소, 가열 동상해. 문제 하나 내볼까요? 그러면 착가 피해 유발 조사만 하는 대상 제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이라고 문제를 줬잖아요. 그때는 가을 동상해가 되겠죠. 그죠? 우박 일소 같은 경우는 납가 피해 조사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착가 피해 조사만 하는 대상제가 가을 동상해였더라. 그다음에 조사 대상은 이것도 역시 저가 종료 이후 대상제예요. 그죠? 그래서 저가 종료 이후에 사고가 접수된 가수원 이 사고 우박, 일소, 가을 동상해 사고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가 종료 이전에 우박 피해가 났을 때는 납가 피해 조사를 그때 하고 우박 피해, 착가 피해 조사는 언제 조사한다고 했어요? 수학기에 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종료 이전에 우박 피해 있었던 가수원인 경우에 조사 대상 가수원이 되는 겁니다. 조사 시기는 착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착가 피해가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하더라. 근데 이제 업방에 나와 있지 않지만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가 보면 가을 동상해 같은 경우는 사고 접수 직후가 맞죠. 그리고 우박 일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박 일소는 수확 직전이 되는 겁니다. 그 시점이 착가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품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넣은 거고 업방에는 착가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가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이고 수확 직전이어야 되기 때문에 수확 이후에 착가 피해 해달라고 조사자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수확 전에 대상재해가 발생을 했으면 그 계약자는 수확 개시 최소 10일 전에 농협 자기가 가입했던 그 농협에다가 내 수확 예정일이 언제야 하고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최소 10일 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나와야 되거든요. 최소 10일 전에 통보를 하고
최초 수학 1일 전에는 조사를 마쳐야 되겠다. 수학 후에는 조사할 수 없으니까요. 그죠? 수학하고 있는 그날 가서 조사할 수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최초 수학 1일 전에는 조사를 마쳐야 된다. 물론 낙과피해는 뭐 떨어진 거라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떨어진 게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데, 착과피해 조사할 때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을 따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과피해 조사 시 그 딴 거 수학한 과실은 그 조사자가 땄다고 조사자가 비용 낼 수 없잖아요. 그건 농협이 조사 보험금 주려고 딴 건데 농협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확한 과실의 비용 부담은 계약자가 한다는 거. 이거는 모든 그 품목에 동일합니다. 바짝물이든 종합가수든 저가정유암이든 다 요때 조사한 값들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는 거. 자, 그러면 착과피해 대상 제외로 인해서 착과피해 양상이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일소 있었고 대상자 있었잖아요. 일소, 우박, 일소, 가을 동상이에요. 자, 일소 피해는 이렇습니다. 보통 그냥 우리 이런 게 없죠. 처음에 일소 피해를 입으면 이렇게 거무쭉쭉하지 않고 조금 허옇게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점점 검어지면서 이 부위가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과피해 양상이 나타나고요. 좀 더 크네요. 그죠? 이게 누르면 나중에 뿡 빠져버리죠. 그다음에 단감 일소 피해도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일소 피해. 단감도 일소 피해를 입는다네. 그죠? 단감은 좀 단단해서 안 입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일소 피해를 입네요. 자, 가을 동상해입니다. 가을 동상해는 사실 우리가 두 가지죠. 이 피해도 있고 과실 피해도 있어요. 근데 가을 동상의 첫째 증상은 이 피해가 먼저 옵니다. 왜? 잎이 더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가 먼저 오고 좀 더 심해지면 가을 동상에 이렇게 과실 피해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 피해 피해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낙엽률 조사하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 피해 왔을 때 나중에 보험금 계산할 때 배우시겠지만, 이 피해가 만일에 전체 입에 50% 이상이 됐다. 이럴 때는 우리가 피해 구속률 조사했었잖아요. 50%, 80%, 100% 피해 구속률 조사했었죠. 했는데 나중에 가을 동상에 이제 자세히 가서 배우게 되면 50% 이상 이 피해가 왔다. 그러면 정상 잎으로 봐주지 않아요. 봐주지 않고 0.31%만큼 너도 피해를 입었구나 이렇게 해서 정상 과실수에다가 지수를 곱하면 0.0031 이렇게 해서 피해 구속률에다가 그거를 같이 더해줘요. 그래서 가을 동상의 문제가 그 저가전 종합이용 보험금 문제를 내면 아주 쫀득쫀득하니 재미가 있다라고 학원 선생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가을 동상에 이거는 이제 과실 피해고요. 과실 피해를 이렇게 단면으로 딱 자르면 이런 모양입니다. 안에 보이시죠? 이렇게 피해 입은 모양들이, 그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머지 우박이잖아요. 우박은 이렇게 바로 표시가 나죠, 그죠? 이렇게 퉁퉁퉁 맞은 부분들이, 그죠? 근데 이런 것은 우박인데 또 생리적으로 그냥 우박처럼 이렇게 뽕뽕 펴들하고 있는 과실들도 있어요. 근데 생리적으로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똥 기어 들어간 것들은 피해 보상 아닌 미보상이겠죠. 우박 피해는 이렇게 딱 표가 납니다. 다음 착과피해 조사 방법이네요. 그죠? 착과피해 조사니까 당연히 피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해야 되겠죠. 그죠? 그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품종을 조사하느냐? 조사 품종이 있습니다. 대표 품종을 하더라. 근데 대표 품종이 없다 한다면 그냥 품종별로 해야 되겠죠. 그럼 대표 품종은 과연 뭔가? 저가수 착가수 조사를 했어요. 했을 때 그 기준이 60% 이상 되는 품종이라고 하네요. 왜냐면 우리 과수원에 품종이 한 가지가 아니고 한 두세 가지라고 한다면 그 중에 60% 이상을 차지하는 품종이 대표 품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세 품종처럼 대충 이제 이렇게 요 정도 세 정도 이 면적이라 한다 하면 저가수가 하나가 60% 이렇게 되기 좀 힘들겠죠. 그죠? 이렇게 반쯤 된다고 하면 이게 60%는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가수원에 대표 품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대표 품종이 있다고 하면 대표 품종으로 하고요. 대표 품종이 없으면 그냥 A, B, C 각각 품종별로 실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착과피해 조사니까 먼저 착과수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착과수 확인은 항상 기본은 제가 저가후 착과수 조사라고 했어요. 저가 착과수 조사고 그 다음 이후 계속해서 이어질 때마다 실은 착과수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감수가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착과수 조사를 하는데 이 확인할 착과수가 착과수 조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저가수 조사했을 때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차가수 조사를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저가 차가수 조사 때 그거 차가수 그대로 갖다 쓴다는 의미가 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이제 실생과 별 차이가 없을 경우에 이전에 실시한 차가수 조사값 대체가 가능하더라. 저가 차가수도 될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전 차가수 조사값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차가수 확인은 자, 다 동일하죠.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 조사 대상 조수를 산정하고 그 생략된 거예요. 품수, 재배 방식별. 그다음에 표본주를 산정을 하고 전체 표본주죠. 그다음에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의 표본주를 선정하죠. 표본주를 선정하고 나면 네, 리본 부착하고 차가수 조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차가수 확인이 끝나면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품종별로 표본 가시를 추출하더라. 왜 하겠어요? 피해 구성률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낙가 피해도 낙가 개수 먼저 조사하고 난 다음에 피해 구성률 조사했잖아요. 차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수 이제 수를 먼저 조사했어. 수는 조사했는데 그럼 얼마만큼 피해 입었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 인정 개수에 따른 피해 구성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거 추출하는 거예요. 자, 낙가수는 어땠어요? 무작위로 100개 추출했어요. 맞죠? 낙가수 전체 전수조사할 때도 그랬고 표본조사할 때도 100개였어요. 그러면 차가수는 어떻게 하느냐? 품종별로 한 주 이상, 가수원당 3주 이상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품종이 1품종밖에 없어요. 그럼 몇 주 조사할까요? 품종별로 한 주 이상, 가수원별 3주 이상이기 때문에 3주가 되겠죠. 품종이 2품종이에요. 그죠? 그럼 품종별로는 2주 이상인데 가수원별 3주 이상이기 때문에 만족 안 하기 때문에 3주 이상이 되겠죠. 품종이 3종이고 가수 3종일 경우에는 그럼 품종도 3개가 되고 가수원 3개가 되니까 3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품종이 4주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수원 3개보다 품종 4개가 많기 때문에 4주를 조사해야 된다. 그렇지만 가수원당 3주 이상이기 때문에 3주만 조사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품종별로는 무조건 한 주 이상이기 때문에 4주가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품종별로는 무조건 한 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표본 과실 이제 추출해가지고 과실 분류에 대한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서 품종별로 50%형, 80%형, 100%형 이렇게 조사할 수 있고요. 자,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거대재해가 왔다. 그럼 뭐 표본주가 내가 10주다 하면 10주 다 조사 안 하고 5주만 조사해서 2분의 1만 조사하는 게 가능하더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피해 구성률은 얼마만큼 피해 입었어 이거 보려고 피해 구성률 조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확 당시에 이제 완료된 품종이에요. 수확이 벌써 완료된 품종을 알 수가 없잖아요. 수확이 다 완료돼 버렸으면 또는 피해가 아주 미소해서 피해 구성조차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대표 품종만 조사한 경우에는 품종별 피해 상태에 따라서 품종의 조사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하더라. 대표 품종 있으면 대표 품종 조사한다 했잖아요. 또는 품종별로 설치하는데 품종별로 실시했을 때는 품종에 대한 다 피해 구성률이 나왔는데 대표 품종이 있을 때는 대표 품종 하나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도 대표 품종하고 동일하게 피해 구성률 적용해라. 그 말입니다. 착각 피해 조사 다시 볼게요. 표본주는 3주를 선정하더라. 골고루 수확한 후에 착각 피해 구성 비율을 조사하고요.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피해가 50% 이상 발생했을 때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 피해가 50% 이상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 인증 개수가 여기 피해 인증 개수 먼저 보고 갈게요. 피해 인증 개수는 별표 산식 엇방 뒤쪽 부분에 나옵니다. 자, 피해 인증 개수는 정상가가 있고요. 50%형 피해가실, 80%형 피해가실, 100%형 피해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개수를 정상가에는 피해 안 입었으니까 0, 50%는 50% 피해 입었다고 지수가 0.5, 80%는 80% 피해 입었다고 0.8, 100%는 1을 지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실은 그럼 어떤 과실이냐는 거예요. 정상은 피해가 없는 거겠죠. 50%형은 일반 시장에 출하를 했는데 그 나가서 한 가격이 하락이 한 50% 정도 하락 예상이 돼 그 정도예요. 단 가공 공장에 공급을 하거나 판매하는 거하고 무관하다. 이 단서 조항도 중요합니다.
근데 80% 피해액은 일반 시장 출하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한데 그럼 피해를 좀 더 많이 입었다는 거죠. 대신 가공용으로는 사용이 가능한 품질의 가실이라는 겁니다. 80%용이고요. 100%용은 일반 가실 출하도 불가능하고 가공용도 불가능한 거 많이 입은 거죠. 쓸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피해 인증 개수 구분하는 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종류는 50%, 80%, 100% 정상. 그런데 이제 그 가을 동사회 같은 게 이 피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피해가 50% 정도 있었어요. 전체 이 피해. 그럴 때는 감 같은 경우는 잎이 키우거든요. 감을. 감 하나 키우는데 5개 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주위로. 근데 잎이 피해를 입어버리면 이 감이 성장하는데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에 대한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잎 피해라 하더라도 전체 잎이 50% 이상 피해를 입었다 하면 정상 잎 그 개수에다가 0.31%에서 0.0031을 곱해서 피해율을 넣어주더라. 자, 정상 가실수의 0.31%이기 때문에 0.0031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그것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해서 남은 우리 그 수확하기까지의 이 피해를 인증해 주는 거잖아요. 전체 처음부터가 아니라. 그래서 현재 내가 사고 난 요 시점부터 앞으로 남은 수확기까지 잔여 일수에 대해서만 인정해 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뭐 잔여 일수가 들어가더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에는 잎과 가실의 보장 시기와 종기가 달랐어요. 기억나시나요? 과실 같은 경우는 9월 1일부터 해서 자, 사과 배 같은 경우는 11월 10일,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는 11월 15일이 봄 종기였어요. 자, 잎은 어땠나요? 단감 떫은감 6월 1일부터였습니다. 해서 언제 10월 31일이 보장 종기더라. 근데 가을 동상에 만일에 11월 1일 났어요. 보장해 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장 시기를 잘 보는 것은 문제를 풀 때 꼭 조건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날짜가 만약 11일 1일 돼 있으면 이거 계산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10월 31일 이전 피해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단 이 피해는 10월 말까지 맞죠? 6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때문에 이게 그렇고요. 피해 구속률은 이제 아까 착가 낙가 배웠죠. 계속 피해 가실수에다가 피해 인정 개수를 샘플 합계로 나눈 합계 맞잖아요. 전체 개수에다가 피해 입은 것만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의 피해 과실은 100%의 피해 과실 곱하기 2일, 80%의 피해 과실 곱하기 0.8, 50%의 피해 과실 곱하기 0.5 이렇게 계산했었어요. 그죠? 착가 피해, 이거 못하네요. 착가 피해 감수 과실수 예시 문제입니다. 자, 10월 30일에 발생했다고 했어요. 대상 맞죠? 보상 시기. 자, 착각 피해 감수 과실수를 구해라. 낙가 거 가져오면서 이렇게 오타가 나네요. 착가입니다. 착가 피해 구성률은 퍼센트로 소수점 첫째 자리, 마찬가지로 착가 피해 감수 과실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입니다. 자, 품목은 단감이고요. 저가와 착가수 조사했을 때 72,000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가와 착가수 조사 6월 30일 가능하죠. 왜냐하면 7월 30일까지이니까. 그죠? 자, 8월 15일 태풍이 왔어요. 낙가가 몇 개가 됐나? 총 낙가가 12,000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수확했어요. 일부 수확이 기수확이죠. 2만 개를 했네요. 자, 앞에 피해가 있었어요. 착가 피해나 뭐 낙가 피해나 뭐 낙엽 인증 피해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넥스 A값이 이건 착가나 낙엽 인증 피해를 인증해 준다고 했죠. 20% 있다고 하네요. 조건이 그렇습니다. 항상 조건을 줬으면 조건대로 가더라. 자, 가을 동상이 10월 30일까지 해당돼요. 먼저 피해 과실 구속률 조사해야 되겠죠. 1 곱하기 30 더하기 0.8 곱하기 10 곱하기 0.5 곱하기 20 이렇게 되겠네요. 정상은 계산하지 않죠. 자, 착가 피해 구속률부터 먼저 구했습니다. 나누기 100 했더니 0.48에서 48%가 나왔네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전수조사기 때문에 앞에 사고 당시 착가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사고 당시 착가수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가와 착가수를 먼저 기준으로 해서 그죠? 내가 총 앞에 떨어진 낙가수에다가 기수학 있으면 기수학 가실수 빼고 나무 피해 있으면 나무 피해 가실수를 뺍니다. 근데 나무는 지금 없네요. 자, 저가 착가수가 72,000. 자, 총 낙가수가 몇 개예요? 지금 현재 12,000개.
기수학이 몇 개? 2만 개이기 때문에 했더니 내 현재 지금 당시 착가수는 4만 개가 지금 이제 산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서 출발하죠. 4만 개인데 내 피해 구성률이 48%가 나왔어. 근데 앞에 기사고가 있어갖고 맥세이 값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세이 0.1을 했더니 11,200개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착가 이게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이제 사고 당시 착가수를 곱하지만 표본 조사일 경우에는 또 달라지겠죠. 표본 구해야 돼요. 조사 대상 수도 구하고 표본 주수 산정하고 표본 주 선정해서 또 수관내 또 낙가 피해, 착가 피해 수관내가 아니겠네요. 그 달린 거 그 표본주에 달린 착가 피해 조사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착가 피해 감수 과실수 예시 문제에서 앞에 지금 방금 설명했던 게 이제 그대로예요. 사고 당시 착가수를 곱하고 착가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값인데 사고 당시 착가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문제죠. 사고 당시 착가수 구하는 거 실은 중요합니다. 지금 배우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안에 하나하나가 다 나중에 우리가 저가 후 저가전 종합위험 보험금 구할 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산식이 다 대입이 돼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을 잘 해놔야만 우리 저가전 종합위험 보험금의 착가 감소 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저가 후 착가수에 총 낙가 과실수를 빼고요. 총 저가 종료 후입니다. 위에 나무 피해 과실수를 빼고 총 기수와 과실수도 빼더라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착가 피해 구성률하고 자꾸 오타네요. 착가 피해 감수 과실수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낙가 거 가져와서 낙가라고 적혀 있다고 했죠. 똑같이 이것도 착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착가 피해 구성률 퍼센트 소수점 셋째짜리 반올림이고요. 감수 과실점은 소수점 첫째짜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어요. 자, 착가 피해 조사고 품목이 사과네요. 대상재해는 우박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착가수가 25,000개, 맥세이 값은 없다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우선 피해 구성률 구해야 돼요. 그죠? 1 곱하기 20 더하기 0.8 곱하기 10 곱하기 0.5 곱하기 10 전체가 몇 개입니까? 전체가 100개네요. 그죠? 100개. 그러면 요 나머지 구하면은 피해 구성률이 0.33에서 33%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전체 사고 당시 착가수를 줬기 때문에 사고 당시 착가수 그대로 여기 이제 지금은 넣어주면 돼요. 조건이 중요하다겠어요. 조건이 주었으면 조건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25,000거에서 33% 맥스의 값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8,250개가 나오더라. 이런 문제 주면 쉽죠. 이건 표본조사는 따로 문제를 안 냈네요. 표본조사는 우리 낙가 피해 조사 했던 것 같기 때문에 낙가 피해 조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사하는 게 이제 고사나무 조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게 지금 착가 피해 조사, 낙가 피해 조사, 고사나무 조사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대상재해, 나무는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 다 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 다 되고, 자, 조사 대상은 나무 보장 특약 가입한 데만, 나무 보장은 특약이에요. 특약 가입 안 하면 안 돼요. 특약 가입 한 건에 대해서 사고가 접수된 과수원이더라. 조사 시기 중요합니다. 조사 시기는 수확이 완료되고 나무 손해 보장 종료 직전에 하더라. 그러면 이게 있을 수 있죠. 나무 손해는 이제 어떤 게 저번에 제가 이제 나무 피해 조사했을 때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과실의 수확 완료와 나무의 수확 완료가 다르잖아요. 사과 이제 배 같은 경우는 수확 완료가 11월 다 똑같네요. 단감 뜰금도 11월 30일이잖아요. 과실 종료가. 근데 나무 같은 경우는 1월 30일이잖아요. Y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월 30일까지는 과실도 보장하고 나무도 보장을 해요. 근데 11월 30일 이후에서 1월 30일 이 시기까지는 과실은 보장 안 하죠. 과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만 보장합니다. 그래서 고사나무 조사할 때는 과실을 보장해주는 이 시기에 고사나무 조사가 있고 여기는 과실 부보장이죠. 과실이 없기 때문에 과실 부보장을 해주는 고사나무 조사도 있더라. 두 가지가 있더라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상하는 제가 절도 보면 매우 철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절단, 도복, 매몰, 유실, 철화, 침수. 자, 그 다음에 보상하는 제는 화재는 빠졌네요. 침수, 소실이죠. 그죠? 침수, 소실, 화재로 인한
제가 소실이기 때문에 제가 소실이라 제가 이런 화제로 해놨네요. 화제로 해놓은 건 소실입니다. 나무가 당해 보험 기간 내에 고사한 나무 전수조사입니다. 자, 똑같이 조사 대상 주수 자 볼게요. 자, 실제 결과 주수 구하고 이거 조사 대상 주수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결과 주수는 과수원에 있는 전체 나무라고 했어요. 유문맛 제외입니다. 그죠? 제한 품종 제외고 수확 완료 전에 고사한 주수 있는지 수확 완료 전에 고사 주수와 수확 완료 후 고사 주수 제가 방금 설명드렸어요. 수확 완료 전에 고사 주수, 수확 완료 후에 고사 주수 이거는 이제 과실 부보장 일때 이제 고사 주수예요. 그다음 미보상 고사 주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고사나무 중에 과실 손해를 보장하지 않는 고사 주수 요때입니다. 11월 30일 이후에서부터 1월 30일까지 이때가 과실 부보장이죠. 부보장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실 부보장으로 조사한 고사나무수 조사입니다. 자, 보상하지 않는 재해는 당연히 미보상 주수겠죠. 그죠? 그다음에 수확 완료 후에 고사 주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사나무 조사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생략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자, 나무는 수확 완료 전에 이제 고사주수 조사하는 거, 수확 완료 후에 과실 부부장으로 고사주수 조사하는 거 두 가지가 있더란 거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상재해가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소실, 침수 등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 그 앞에 피해사실 확인조사 배울 때 그 나무 조사했던 거, 나무 피해 조사 기억나시죠? 침수 피해 인증주수 그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침수 피해 인증주수는 그 침수 피해 나무수 곱하기 그 침수율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나무 피해 조사의 그 예를 사진으로 보여주네요. 이건 도복. 완전 쓰러진 거죠. 완전 이렇게 그죠. 도복 돼버렸네요. 그리고 나무 이거 매몰 돼버린 거, 흙에 묻혀버린 거. 그리고 제가 절단 2분의 1 된 거, 소실 2분의 1 된 거는 수학 불능이라고 했어요. 절단이나 소실은 3분의 2가 된 게 고사라고 치더라. 이거 약간 있는 내용 전에 한번 하면서 설명드렸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에 종종 나옵니다. 2분의 1 있으면 수학 불능입니다. 고사 아닙니다. 자, 오늘은 착가 피해 조사, 낙가 피해 조사, 고사나무 조사 배웠어요. 연관 지어서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순서대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저가 착가수 조사,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추가로 조사하는 거 유가 타박률 조사, 낙엽률 조사, 나무 피해 조사, 그 다음에 지금 착가 피해 조사, 낙가 피해 조사, 고사나무 조사. 이 개념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놓으셔야 돼요. 이걸 잘 해놓아야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뭘 배울 거냐면 보험금 산출하는 걸 배울 거예요. 저가전 종합이요. 보험금 산출. 보험금은 착가 감소 보험금과 과실 손해 보험금이 있단 말이에요. 저가 종료 이전 보험금, 저가 종료 이후에 주는 보험금. 그 보험금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현지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현지조사 개념을 제대로 알고 그 현지조사에서 나오는 감수과실수 산정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만 보험금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만일 되지 않는다면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든지 업방을 다시 보고 연구를 하시든지 블로그에 있는 게시글을 다시 보고 연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제 영상을 보고 이해가 안 되셨다면 다른 이제 학원 강의 잘하신 분들 많잖아요. 인간 그 부분에 현지조사 나온 부분들만 딱 골라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들으셔가지고 꼭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보험금 조사하는 거, 보험금 계산하는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